4차 산업혁명. 익숙한 단어죠?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4차 산업혁명이란 쉽게 말해 마트가 인터넷 웹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상품이 상품 페이지로, 결제가 모바일 결제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영역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급속도로 이뤄지는 변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필요해진 새로운 인재.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의 방향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인재는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나주에 위치한 동신대 메이커 스페이스. 다양한 전문 장비를 활용해 메이커 교육과 창작 활동 체험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흔히 예비 창업자들의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정부보다 먼저 이 디지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이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창의융합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죠. 창의융합 교육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융합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퓨전한다는 게 있고 컨버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 융합을 시켜서 더 좋은 것들, 더 새로운 것을, 그동안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창의융합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광주가 이제 빅데이터 AI의 도시가 되고 있고요. 전남이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융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중학생들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이 있는 날. 블록을 이용해 로봇을 만들고 코딩을 통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오늘의 교육 목표인데요. 초, 중등 학생들에게는 흥미 위주로,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와 연관된 교육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코딩 로봇과 태블릿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램이었고요. 기계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태블릿을 활용한 코딩을 이용해가지고 동작 원리라든지 동작 방법을 배움으로써 코딩에 대한 흥미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증진하는 데 하는 도움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정부 수업 시간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코딩 교육 역시 의무화돼 국영수 사과와 비슷한 수준의 위상을 갖게 될 텐데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의 융합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로봇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로봇을 만들고 코딩도 직접 하니까 보람 있고 로봇공학자의 꿈을 더 키워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에 살 때는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배우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고 많이 체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융합교육은 원하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열리기도 하고요.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경진대회와 창업 캠프로까지 이어집니다. 창의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걸 체험교육이라고 해요. 각각의 학문이나 각각의 것들,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시키는 겁니다. 융합시켜서 첫 번째 것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낸 것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창의융합 경진대회고요. 이게 뭔가 좋은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들어낸다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상도 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창업까지 한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성장과 성과를 보면서 더 큰 미래를 꿈꾸게 됐습니다. 더 큰 세상을 열어주고 싶어진 거죠. 나주에 에너지 공공기관이나 IT 공공기관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주가 같이 합심해서 에너지 체험센터, 에너지 체험 관광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나주에는 한전, 전력거래소 등 16개의 공공기관이 모여 있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홍보관과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전 KDN에서는 영상 매체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을 통해 전력과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전기가 생산돼 가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도슨트가 상주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파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단순한 견학 프로그램을 넘어 교육부가 인증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직접 기구를 만지고 움직여 보면서 전파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공공기관들 이런 홍보관이나 체험관 많이 와가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 진흥원에도 입사를 하고 다른 이제 공공기관에도 입사를 해서 이제 저희 우수한 미래 인재들을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때 이러한 견학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진로를 더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흥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와서 더 흥미를 느낄 것 같고 흥미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기업 탐방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체험관을 열어줘서 흥미를 돋구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무거워만 보이는 공공기관의 문을 활짝 열고 이들의 견학 체험 코스를 연결해 에너지 체험시티를 만들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에너지 체험시티는 나주시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나 교육기관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창의 융합을 할 수 있게 메이커 그리고 만들 수 있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서 디지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 변화를 지휘하게 될 디지털 인재. 그 인재들을 키우고 나아가 그 인재들이 모이게 될 에너지 체험시티. 머지않아 눈앞에 펼쳐질 그 공간을 기대해 봅니다. 가을에도 여행은 계속되어야겠죠. 와, 내가 만들었다. 오늘 준비한 여행은 바로 힐링 여행. 와, 진짜 맛있다. 자연 안에서 휴식하고 즐기며 엄물이 살이 많이 쪘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제철 음식까지.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수, 빌. 날 사랑하는 생활. 보스턴 심포니. 오 마이 갓. 여기서 뭐해요? 책. 책 읽었다고? 뭐야? 담미가 씨 우리 딸 이거 앉아봐요 빨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담미가 씨 뭐가 제일 좋아요? 여름 조금 좋아. 그렇죠.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알록달록 자연,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이번 여행은 사색에 잠겨도 보고 풍경을 바라도 보고 맛있는 제철 음식까지 먹을 겁니다. 가요. 와우. 담미 씨 여기가 회동수원지라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로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땅매산 황토 숲길이라 해서 이게 다 황토 흙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발을 좀 벗어야 돼. 추워. 시원하다 이거. 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재밌다 이거. 또 신나셨네 또 신나셨네. 맨발의 청춘 2명 자연을 느껴봅니다. 진짜 이쁘네. 알겠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회동수원지 참 아름답죠. 도시에서 맨발로 걷게 되면 유리나 돌멩이가 박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땅이 싹 다 이렇게 보드란 황토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이 지금 걷는데 너무 보들보들해요. 아 이거 봐 또 이런다 진짜. 같이 젊어져. 이날 저희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맨발로 황토 숲길을 걸으시더라고요. 건강에 좋으니 도전해보세요. 걷는 길 내내 눈을 사로잡는 호수와 산. 이 풍경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황토길을 걷다 보니 울창한 숲이 나왔는데요. 피톤치드 천국이라는 편백숲. 가만히 서서 숨을 들이마시면 바람이 코로 살 들어오는데 그 향도 참 은은합니다. 여기가 편백숲이거든요. 이게 편백나무예요. 근데 오후 2시에 여기서 피톤치드가 쫙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한번 들여마셔요. 하나, 둘, 셋. 먹어. 많이 먹었다. 오케이, 우리 먹었어. 가자. 이제 걸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담미아 씨 이제 우리 어디 가죠? 재밌게 많이 놀았잖아 이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기 분위기 있게 그냥 볼 수 있는데 가자. 아 가을이라서? 그렇지. 우와 아니 여기 무슨 제주도 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가을이라고 가을 풍경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저기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진짜 분위기 있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기대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담미가 씨 말처럼 분위기 있는 예술 작품들이 쫙 펼쳐지는데요. 예사롭지 않은데? 밖에 있는 거 동그란 건 뭐예요? 큰 작품인데요.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이에요, 저게? 저 새까만 거 같은 경우는 하늘, 밤 하늘을 표현한대요. 제가 원래 86년도에 도자기문을 해서 그 큰 작품, 큰 항아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작품 저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도전해 볼까요?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조금 느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늦게 쓰면은 위로, 요 위에 부분으로 올라오세요. 여기 실제 만드는 기고 있는 부분. 이쪽에? 천천히 부드럽게 손끝에 싹 잡도록. 이거 진짜 재밌다. 뭐가? 이게 내가 계속 하고 싶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집중하더라고요. 그릇이에요? 음식 어떻게 먹어요?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천천히 내려야 돼요. 천천히 내려가고 다 돼가면 손을 떼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천천히의 미학. 여유를 가져야 잘 만들어집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접시를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조심조심 찔러보는 하트 모양까지. 와, 내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 오, 그렇게 만들었어. 이거 뭐지? 현대판 술잔입니다. 제가 평소에 술잔이 너무 작은 게 불만이었거든요. 여기로 이제 입을 먹을 수 있는 공간 4개예요. 그래서 4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고 나 혼자 먹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사인을 좀 넣었어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정말 이건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진짜 조용히 해보세요. 선생님, 명장님 이것도 본인의 어떠한 특별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한 달 후가 궁금하시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거 그대로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구워서 갈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로 변신해서 갈 겁니다. 도자기는 한 달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의 맛을 찾아 떠나는데요. 이게 뭔지 알아요, 담비가 씨? 전 모르는데.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 다시 돌아고 한다는 전어 알아요? 모르는데. 몰라요? 몰라. 왜 가을 전어가 유명한 거예요? 가을에가 이 지방이 봄보다 한 3배가 정도 많아요. 그래서 맛이 좀 고소하죠. 아, 고소한. 네, 드시면 지금 맛이가 네. 있구나. 9월, 10월 달이 제일 맛있죠. 여러분 들으셨죠? 가을에 가장 맛있다는 가을 전어. 그대로 쓱쓱 썰어가지고 전어회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노릇노릇 제대로 구워주는 전어구이까지. 이 냄새 어떡할 거예요? 이 소리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 둘이 먹으려고? 일단은 우리 전어회 본연의 맛에다가 전어구이까지 들어갔는데 뭐부터 먼저 먹어볼래요, 담비가 씨? 이거부터. 오케이, 우리 이거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그러면? 전어 본연의 맛을 먼저 느껴봐야겠죠. 꼬들꼬들 진짜 알아서 더 맛있다는 그 맛. 아우. 아까 그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그지. 와, 너무 고소하다. 아, 진짜 이것 때문에 고소하다 하셨구나. 단미가 씨 옆에서 찐 먹방 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었나 봐요. 보통 회가 달달하고 고소한 맛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고소한 맛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어. 이번엔 기름에 튀기듯 구워낸 가을 전어. 과연 이 맛은요? 고소해. 와, 뼈까지 너무 고소하다. 너무 잘 구워졌다. 이 전어를 굽게 되면 한 1km 반경까지 냄새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며느리도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맛이야. 안 돌아와. 어때요? 배불러요? 남미아 씨 일로 와봐요. 한번 일어나 볼래요? 한번 일어나봐. 아까까지 건물이 말랐었거든. 근데 건물이 살이 많이 쪘네. 오늘 룩이 희한하더라고. 건물이 오늘 이렇게 뚱뚱하게 배부르다 행복하네, 그죠? 오늘 어떤 날이었어요? 지금 발로, 그 다음에 손으로 가을날에 힐링 했다고 생각하거든. 가을바람 선선하게 맞으면서 여행하는 이 가을날 여행이 가장 좋지 않나 싶은데 도자기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도자기를 만지면서 왜 사랑이 피어나는지 알겠어. 도자기를 만지면 걔네 기분이 좋아져. 가을이 오면 매장 부산이 아름답게요. 여러분 놀러오세요. 부산으로 놀러와. 부산이야. 짙푸른 하늘 아래 불갑산에선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기나긴 시간을 견뎌낸 천년고찰 불갑산은 고색 창연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곳, 가을날 불갑산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푸르른 남도의 산하가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 영광 불갑산에는 붉은 빛의 유혹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찬란한 아름다움. 상사와 군락을 마주하면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 선생님 찾아뵈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진짜 우리 가을을 알리는 상사가 너무나도 예쁘게 펴 있네요. 절정일 때 오셔서 딱 좋을 때 왔네요. 사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사화는 가을의 전령인데요. 꽃이 지고 난 후에 잎이 돋아나는 특성 때문에 꽃과 잎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슬픈 꽃말을 가진
고혹적인 꽃이죠. 한 100만 평. 근데 뭐 이 산 전체니까. 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불갑산을 처음 이제 마주하러 오신 분들께서 입장부터 상사화가 반겨주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꽃이 또 반겨주고 네. 사람이 또 꽃을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네. 상사화의 반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갑산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시죠. 네. 더 이쪽으로. 좋은데. 네.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 붉게 물든 상사화의 마음을 정화하고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 불갑사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오불러. 야, 이거 불갑산이 탁 이렇게 끌어갖고 있는 불갑사의 느낌 너무 좋네요. 불갑사 자체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선 불갑사면 불갑이 부처를 처음 모신 절이다. 서기 384년에 인도 태생에 마라나타 스님이 저쪽 법성포에 도착하셔서 이 절을 세웠다 그러니까 한 1600년이 더 지난 거죠. 1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보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요 대웅전 건물 보물로 한 830% 지정이 돼 있고 또 보면은 저쪽에 한번 저 건물 보세요. 큰 빛이 가득 찬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일강당. 정유재란 때 다 불이 타가지고 다시 절이 어려울 때 세운 집이라 기둥 하나가 반드던 기둥이 없어요. 다 구부러졌죠.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저 기둥이 400년 이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으면서 건물 자체가 하나도 어디 한쪽으로 기울임이 없잖아요. 소담한 절집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하는 한 그루의 나무. 기나긴 시간을 불갑사와 함께 지나온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가 우리 불갑사에 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500년이면 우리가 몇 대라고 볼 수 있어요. 500년? 우리가 뭐 15대, 20대 그 사람의 수명은 금방 가지만 이 나무는 그런 것을 다 지켜봤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많은 중생들의 그 걸음걸이, 삶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역사하면서 보물이지 않겠어요. 나른한 듯 따사로운 저수지를 뒤로 하고 나지막한 길을 따라 산에 오르면 상사화가 반겨줍니다. 불갑산 중턱까지 꽃불처럼 번진 상사화는 산의 빛깔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여줍니다. 기후적으로 난대하고 온대가 이렇게 겹쳐요. 풀부터 이렇게 나무 이렇게까지 수종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2019년에는 이것이 전라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더욱더 이제 보호 활동을 해야 되고 더 우리가 후손한테 뭔가 남겨줘서 이 자연 상태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겠죠.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오밀조밀하게 이어진 불갑산. 싱그러운 자연의 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야, 선생님 몇 걸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불갑산이 지금 하늘이 보이지도 않아. 햇빛도 안 보여. 올 때마다 이 울창한 숲에 내가 좀 매료가 돼요. 여기 좀 한번 나무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앞면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참식나무입니다. 참식나무구나. 근데 이제 영광에서는 또 특별한 나무예요. 왜요? 군을 상징하는 나무니까. 군목이에요? 네, 군목인데 이렇게 밀집해서 군락을 잃은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군에서는 이 나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불갑사에 계시는 경운 스님이 인도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가 오시면서 이제 이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나무죠. 해발 516m 연실봉을 중심으로 온화한 자연이 아늑하게 펼쳐지는 불갑산.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청량한 물줄기가 시원하게 흘러넘치며 태고적 지구의 모습을 실감케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호랑이가 살았던 영험한 산에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부지런히 생명의 숨결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저기 큰 나무인데 가지가 옆으로 막 보여. 많이 보여요. 네네네. 비자나무예요. 이게 비자나무예요? 예. 얼른 볼 때는 그냥 입이 뾰족뾰족해서 네네. 침엽수 같지만 또 이게 난대 수종이에요. 신기하네요. 예.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그 비자림이라 가지고 유명한 비자림 보림이 그리고 돼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게 이제 구청 역할을 해요. 뭔 말이냐면 알약이 부족할 때 그걸 먹고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보지요. 오, 신기한 나무네. 크고 작은 수목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숲에선 자연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일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그럼으로써 공존의 가치를 전해주는 송악나무와 푸조나무죠. 50년 이상 사람 출입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그림을 지금 남겨놨어요. 어떤 그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악이라는 나무인데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덩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나무는 이제 푸조나무라는 건데 이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는 나무의 어떤 찐을 빨아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무가 같이 살아요. 송악에서 나오는 저 뿌리, 잔뿌리가 공기뿌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붙어있대 본 나무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보통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가 죽기 마련인데. 그래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기생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같이 공존을 해주고 이 잎이 어떤 나무의 잎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두 나무가 하나가 되는 딱 그 느낌이 정말 신기하고 멋지네요. 이 숲속에 정말 숨은 보물이에요. 보통 인간 사이에 우리 사람 사이에도 자기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불편을 주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들에게 껴안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같이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불갑산에서 많은 걸 배우네요. 비울수록 채워지고 나누면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지는 인생사의 순리를 자연에서 배웁니다. 가을날의 불갑산, 위대한 자연의 품에서 삶의 쉼표를 찍어보는 여정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구에서 조그맣게 선제장국을 운영하고 있는 현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 영화 배우를 닮았다는 사장님께서 예. 정만식 배우를 닮았다는데 모자를 한번 벗어보실래요? 저도 잠시만요. 진짜 많이 닮아진 것 같은데. 예, 저도 거울 볼 때마다 닮았나 이렇게 의아하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닮았었다 하셔가지고 제 이제 뭐 어떤 프로필 하나도 아예 사진을 정만식 배우로 올려놨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뭐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 혹시 저를 누가 되지 않을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위에 작은 산 먼저 드시고요. 밥이랑 반찬 부족하시면 옆에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위드 코로나처럼 같이 이렇게 뭐 초창기와는 틀리게 지금 그런 분위기지만은 아직까지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뭐 2년 반 운영하면서 저 못지않게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정말 맛있는 집, 뭐 그분들의 노고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어떤 맛있는 음식 여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집 소개해 줍니까, 오늘요? 오늘 제가 울트라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맛집은요. 한우 곱창과 대창, 식재료 자체를 경남 김해에서 직접 공수해놓은 분이 계세요. 수입이 아니고 한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저렴하고 맛은 정말 훌륭한 사장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메뉴를 개발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곱창 전골 우리는 곱창 전골 우리는 곱창 전골 우리는 곱창 전골이다. 앞에 되게 푸짐한 그 철판 위에 구이가 온 것 같은데 예. 이거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게 가장 크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곱창집을 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집은 보시면 한참 구웠는데 곱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 곱이 꽉 찼다는 느낌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 부분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곱창 같은 경우는 상온이나 낮은 온도에 냉장 보관을 시키게 되면은 곱이 흘러서 빠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런 고소한 곱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보니까 곱창을 손질하셔서 바로 그 위에 얼음을 재워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온도도 유지가 되고 더 좋게는 손님들이 보다 신선한 곱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 집은 좋은 게 초벌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드실 수가 있고 지금 저도 상당히 지금 배가 고파지는데요. 냄새가 정말 좀 빨리 꺼주십시오. 보통은 제가 이제 직접 매주 가서 염통을 손질을 해서 숙성고에 한 4일에서 한 5일 정도 숙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염통도 일반 소고기 같이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염통은 이렇게 살짝만 익혀서 여기 소스에 이렇게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파김치, 쪽파김치하고 김치랑 같이 곁들여서 볶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장님 혹은 직원분께서 마지막에 먹기 직전까지 손질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염통은 이렇게 원래는 처음에 나올 때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초벌돼서 나올 때 이미 다 익은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통은 요 살짝 절인 파김치에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시죠? 파김치 특유한 알싸함. 그게 염통을 살짝 감아주는데 이 식감은 일반 고기랑 똑같고요. 일반 나오는 파채나 파절이보다는 훨씬 더 매콤하면서 파김치 특유의 맛이 계속 염통을 당기게 하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야채와 곱창을 얹어서 이 집의 특제 소스에 찍어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이 퍼져갔네. 멈출 수 없어. 계속 쉽게 내 곱창구이. 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께서 왜 얼음 아래 곱을 재우고 손질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실 겁니다. 자, 지금 요거는 곱창 옆에 대창입니다. 대창도 보시면 자,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이 대창 특유의 고소한 기름짐이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대창 손질하는 것도 사장님께서 일반 간장에 전 처음에 간장 소스라고 그래서 간장에만 재우는 줄 알았는데 일반 간장에 양파, 대파, 생강, 각종 야채를 넣고 한번 끓이신다더라고요. 자, 이렇게 매운 소스에 찍어서 듬뿍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소스가 확 맵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고소함을 살짝 매콤함으로 코팅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특제 소스도 매력이 있는데 매운 소스도 절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 새로운 메뉴를 주문해봤습니다. 이 메뉴는 양념 곱대창이라는 메뉴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메뉴를 사장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부산의 뭐 프랜차이즈 유명한 양곱창집에서 이 레시피를 전수받았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초벌이 돼서 나오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사장님 손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메뉴 보시면 저는 지금 아까 그렇게 구이를 먹었는데도 계속 식욕이 당기거든요. 보면 국물이 자작하니 있어요. 이 국물에 우동사리를 추가해서 넣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맛없으면 우동사리값 안 받나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라면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라면 사리까지. 감사합니다. 되게 빨개 보여요. 빨개요. 솔직히 육안으로는 되게 빨간데 이게 매운맛보다는 이거 맛있게 매콤한? 뭐라 해야 되죠? 우리 그 닭볶음탕 왜 잘 끓이면 그 약간 맛있어 보이는 매콤함 있잖아요. 살짝 그런 향도 나요. 자, 요거는 국물 있는 관계로 제가 앞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흔히 양념고창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소스의 버무린 맛? 이런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곱창이지만 대창이지만 배인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념이 안에 배어 있어요. 막연히 그냥 겉도는 느끼함 이런 거보다는 이 양념과의 약간 매콤함과 고소한 대창의 어떤 어우러짐?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채나 양파가 푹 익기 전에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양념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요거 요대로 먹기에는 조금 뭐가 아쉬워요. 사장님 우동 부탁드립니다. 간이 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동과 양념대창, 양파, 대파담을 넣고요. 우동살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어울린다는 게 그냥 아까는 이 남은 양념 아까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동사리를 넣으니까 마치 뭐 하나의 새로운 메뉴? 이런 게 탄생한 것 같아요. 한번 오시게서 드시게 되면 저는 우동사리 추천 강력히 드립니다. 한번 넣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당면하고 같이 넣어서 곱창도 넣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요즘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곱창이 너무나 먹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슬퍼서 노래를 정말 신기하게도 곱창에 잡내가 없어요. 국물 너무 좋습니다. 야들야들하고 적당하게 기름지고 씹으면 정말 지금 배부른데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맛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뒤에 살짝 받쳐주는 계란의 고소함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고깃집을 가도 그렇고 마지막은 볶음밥이잖아요. 볶음밥 진짜 좋습니다. 곱창이라는 메뉴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저렴한 메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 나름 가성비 좋고 맛도 좋고 한 번은 말씀해 드릴 만한 곳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더 가성비 좋고 제 나름 만족했던 그런 식당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 없는 슬픔의 향기 어색하게라도 지금 만나
생각